그래요. 일단 오늘은 지은이가 연락이 좀 안 되고 있는 관계로, 예. 우선은 지난 시간에 봤던 수능 문제 있잖아. 그 녀석을 먼저 좀 보십시다. 거기서 지난 시간에 질문 하나 받고 말았었으니, 하나인가? 뭐 33번 요거 질문 받고 말았었거든? 추가로 더 질문할 거 있으면 몇 개는 좀 해주세요. 전부 다 풀 필요까지는 없지만은, 그래도 개떡 같은 문제들이 좀 있었던 관계로, 몇 개는 좀 풀어보자. 뭐 있을까? 32번이랑 34번. 32번, 34번. 자, 일단 32번 문제를 먼저 한번 좀 봅시다. 내가 지은이한테 줬던 거는 이게 짝수형 문제여가지고, 지금 너한테 준 거 홀수형이잖아. 근데 지금 화면에 띄워놓은 것도 홀수형이거든? 근데 지은이한테 짝수형을 줘가지고 아마 지은이는 문제는 똑같은데, 이 보기의 순서가 다를 거야. 자, 뭐 하여간 수능은 원래 그래. 자, 하여간 32번 문제를 좀 보십시다. Basic Guidelines for Good Style and Non-Mysterious 라고 하는 이 문제인가 본데, 하여간 좋은 스타일을 위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라는 거는 딱히 미스테리한 거는 아니래. 그러니까는 왜 옷 같은 거 뭐 잘 입는 방법 있잖아. 그게 무슨 뭐 미스테리한 그런 건 아니래. 사실 스타일이 꼭 옷만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네. 사실 너는 그거를 대화에서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대화할 때마다 기본적인 좋은 스타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사용하고 있대. 대화와 글쓰기에서 우리는 모두 rely on, 의존한데, 매우 크게 의존한데, 협력에. exchange를 make sense of 하기 위해서 make sense. 자, 이게 뭐 말이 되다, 이치에 맞다, 뭐 이런 말이었단 말이지. exchange는 교환이고, 교환을 말이 되게 하기 위해서, 교환을 이치에 맞게 하기 위해서 협력에 크게 의존한다 라고 하네. 교환이라, 여기서 교환이 뭘 말하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은, 대화상에서 서로 간에 뭐 주고받는 뭐 메시지라던가, 뭐 아니면은 뭐 서로 간의 예의라던가 뭐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 뭐. 그리고, 다른 문장인가 봐. 폴리시 무슨 뜻일까? 그거는 퍼니쉬. PU로 시작하는 거. 폴리시는 말이지 광내다란 뜻이야. 반짝반짝 광을 내다. 그러니까 갈고 닦다야. 갈고 닦아진 프랙티컬 스타일은 전형적인이지만 뭐 일상적인인지 전형적인지는 모르겠어. 좋은 뜻일 때는 일상적인, 나쁜 뜻일 때는 전형적인. 어쨌거나 갈고 닦아진 뭐 그런 전형적인 스타일은 협력이라는 거를 더 쉽게 만든다. 우리가 대화 같은 거 할 때 좀 전형적인 스타일을 쓴 경우들이 꽤 있단 말이지. 서로 간에 예의를 따지는 거라고 생각해보자고. 뭐, 그래. 그런 게 협력을 더 쉽게 만든다. 작가들은 그러한 스타일을 개발한다, 발달시킨다, acknowledge, 인지함으로써 뭐를? 독자들이 예상한다는 걸, 같은 것을. 근데 어떤 거냐 하면은, 리스너들, 듣는 사람들이 대화에서 예상하는 것과 같은 것을 예상한다. 왜 그러니까는 글 쓸 때라는, 이거 사실 글쓰기에 대한 얘기가 아닐까 싶어. 글을 쓸 때 작가도 분명히 스타일이라는 걸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스타일이라는 거는 대화에서 듣는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과 똑같은 스타일. 그게 뭐냐 하면 clarity, 명확함, relevance, 관련성, and proportion, 비율. 대화에서 이건 매우 중요한 거지. 명확하게 말해야 되고, 당연히 관계에 있는 얘기 해야 되고, 뜬금없는 뻘소리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비율, 이야기할 때 뭐 스토리상의 비율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대화할 때도 나만 한참 떠들고 상대방은 뭐 이러고 있으면 이건 대화가 아니란 말이지. 그런 거지 뭐. 만약에 네가 명확하지 않은
누군가의 말을 듣는다면 listen to는 그냥 말을 듣다라고 생각하자고. 혹은 주제에 머물러 있지를 못하는 자꾸 딴소리하는 사람. 혹은 너무 많거나 너무 적은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치. 말을 너무 많이 하거나 아니면 말을 해야 될 말을 안 하는 그런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너는 빠르게 흥미를 잃어버릴 거야. 대화에서의. 작가들 또한 툴을 중간에 써서 이렇게 앞뒤 쉼표를 찍은 겁니다. 작가들 또한 명확할 필요가 있어. 그리고 주제에 머무를 필요가, 주제에 꼭 주제를 놓치지 않을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정보를 적절하게 줄 필요가 있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작가들이 두 가지 부류. 나도 글 쓰는 사람이기도 하고 읽는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글 많이 읽는 편이거든. 제일 싫어하는 작가가 지들만 알아듣는 말. 그러니까는 이게 특정 그런 장르가 있어. 특정 장르에서 자기들만 알아듣는 전문 용어들 쓰는. 그냥 워해머 4만이라고 얘기합시다. 워해머 4000이라고 얘기합시다. 워해머 같은 거, 그거 사실 소설이기도 하고, 게임이기도 하고, 원래는 보드게임이야? 뭐 그런 거기도 한데, 자기들만 알아듣는 아스페로스, 뭐 어쩌고저쩌고, 맨날 입만 떨어지면 황제를 위하여, 뭐 그러는데, 황제 누군데? 걔 누구야, 그거? 도대체 머프 계열의 신은 또 누구야? 지들만 알아듣는 말들, 너무 적은 정보를 주는 거야. 아니면은, 소설가 중에서는, 이시오 니신이라고 일본의 애니메이션은 재미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목욕하고 돌아오는 걸로 목욕하는 걸로 소설 한 편을 때우는 정말 농담이 아니라 소설책 한 권을 목욕하는 걸로 때워. 뭐 그렇게 할 말씀이 많으신지. 그 와중에 재미있다는 것도 좀 웃기긴 한데 물론 목욕할 때 약간의 사건이 좀 벌어지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너무 말이 많아. 인간적으로 그런 작가들 질색이거든. 그 얘기하는 거야. 지들만 알아듣는 소리 하거나 아니면은 말이 너무 많아. 그런 거. 사실 이러한 집중, 자 그러니까는 관중들과 appropriate 이런 말 좀 쓰지 말라고. 지들도 살면서 평생 한 번도 못 들어볼 만한 말을 왜 이렇게 짓거려 싸냐고. 아니 물론 누누이 얘기하지만 알아들을 수는 있어. 하지만 존재하는 말은 아니야. 뭐 알아들을 수는 있겠지. 니스 빼고 에이트 빼면은 어프로프리에이트가 남으니까. 어프로프리에이트 적절한이잖아 이거. 거기에다가 니스를 붙였으면 명사가 되겠지 뭐. 관중과 적절함, 적절성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려면 해석할 수 있겠지만은 사전에 있는 말 좀 갖다 쓰라고 좀. 이러니까 수능이 욕을 먹는 거야. 어쨌거나 그러니까는 적절성과 관중들에 대한 이러한 집중이야말로 훨씬 더 중요할지도 몰라. 글쓰기에선. 뭐보다? 대화에서보다. 그치, 대화보다도 글쓰기에서는 이런 식의 적절성, 글의 분량의 적절성, 아니면 맥락의 적절성, 그런 거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돼. 작가라 그러면은 대화할 때보다 훨씬 더 신경을 써야 돼. 왜? 대화할 때는 최소한 앞에 사람이 있으니까는 서로 간에 알고 있는 맥락이라는 것도 있고, 손짓 발짓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있겠지만은, 책은 그런 거 없잖아. 진짜 말 그대로 글만으로 다 표현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글쓰기는 허용을 하지 않기 때문이야. 비언어적 대화와 즉각적인 피드백을. 근데 어떤 거냐면은 대화의 일부인. 좀 전에 내가 얘기했던 바로 그 얘기야. 작가로서 우리는 빈칸해야 한다. In effect,
이 인자는 원체 대충 붙이는 말이라서 뭐 그 효과로서 뭐 결과적으로 뭔진 모르겠어. 그냥 상황 따라 대충 봐야 돼. 우리는 상상을 해야 한다. 가상대화의 have를 have의 복수형이겠지? have를 왜 복수형? 절반들이라고 얘기한 거야. 그 대화의 절반들, 말하는 사람하고 듣는 사람, 그 두 개를 합쳐가지고 have스라고 얘기한 것 같아. 그러니까는 말하는 사람들 입장도 상상을 해야 되겠지만 듣는 사람 입장도 좀 상상을 해야 된다고. 자, 어쨌거나 뭐 역시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답 맞추는 게 문제였겠지 뭐 또. 1번 글쓰기와 대화의 한계를 인식해야 한다. 2번 envision, 이거 우리말로는 그래 뭐 글이다, 머릿속에 글이다. 머릿속에 그리는 거 얘기하는 거야? 독자의 선호도를 스타일리스틱한, 스타일 있는 라이팅을 위한, 그러니까 뭐 스타일이 좋은 라이팅을 위한 독자의 선호도를 머릿속에 좀 그려봐야 된다. 3번 픽처, 인비전이나 픽처나 같은 말이야. 독자의 욕구를, 더 많은 지식을 위한 독자의 욕구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4번 collaborate writing, 독자와 함께 집단적 글쓰기, 협력적 글쓰기를 발달시켜야 한다. 5번 없는 독자의 반응을 anticipate 해야 된다. anticipate 무슨 뜻? 이게 예상하다라는 뜻이야. 예측하다. 이게 안티자가 들어가가지고 반대말로 보이기 십상이거든? 근데 어원 중에서 접두사인 안테인데 이게 뜻이 두 가지가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반대에 있잖아. 그 뜻이 있어. 근데 그거 말고 앞서서란 뜻이 있어. 이 두 가지의 어원이 다 있어. 안티는 미리, 앞서서란 뜻으로도 종종 쓰여. 특히 안티스페이트가 이래. 자, 그래서 자, 일단은 확실히 아닌 거? 무슨 스타일 글쓰기 뭐 그런 건 아니야. 멋있는 글 쓰란 얘기가 아니야. 독자들의 뭐 더 많은 지식을 위한 욕구? 아유, 헛소리지 뭐. 자, 4번. 들어가면 안 되는 말이 뭔가 있어. 뭐가 문제일까? 그치. 우리는 콜라보 하자는 얘기가 아니야. 콜라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함께, 레이버, 노동, 함께 노동이 들어가는 이란 뜻이라서, 그러니까는 독자와의 피드백을 직접 하라는 얘기에 가깝거든. 이건 아닌 것 같아. 자, 1번 하고 5번 중에 어느 게 답에 더 적절할까? 글쓰기와 대화의 한계를 인식해라. 없는 독자의 반응을 예측해라. 둘 다 좀 그럴싸해 보이긴 해. 이래서 지난번에도 그 얘기를 했던 거야. 수능 문제는 기계적으로 풀 필요가 조금 있다고. 예측이라는 걸 하면은 일단 오답이야. 내 머릿속에서 상상이라는 걸 하는 순간 일단 오답이야. 그럼 국어 문제도 그러거든? 특히 국어의 비문학 쪽의 문제 있잖아. 그거 내 머릿속에서 상상을 해가지고 이건 당연히 이거니까 이게 답이겠지라고 하는 순간 그냥 오답이야. 똑같아. 영어 문제도 5번이어야 돼. 왜? 지금 이 글은 이 앞에서 하고 싶은 말은 아까 내가 얘기했던 바로 그 얘기야. 작가라는 거는 여기 보면 이 얘기가 있어. Because writing does not permit non-verbal communication. 이 부분.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허용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 앞에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보스 하프를 imagine 해야 된다. 상상해야 된다라고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어. 이 보스 하프가 가리키는 말이 작가와 독자 둘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 빈칸에는
독자의 반응을 예측해야 된다. 그래야지 서로 간의 입장을 이해를 해야지 제대로 된 글을 쓸 수 있다. 말하는 사람이 너무 과하게 말하진 않는지, 할 말을 지멋대로 씹어먹어 버리진 않는지. 아까 내가 워해머 4만 이런 얘기도 했었지만 사실은 신경 쓰이는 작품은 사실 따로 있어. 이게 여성향 작품들 중에도 그런 게 꽤 있어. 자기들만 통하는 은어들, 그런 걸로 작품을 쓰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 특히 웹소설 같은 거 보면 가관이야. 나 웹소설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자기들만 알아듣는, 아니면 무협소설 같은 거 보면은 무슨 아니 왜 당연히 화산파가 누군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화산파가 정파인지 사파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하지만 나는 알고 있지만은 대부분의 독자들은 모른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써야 돼. 작가도 그렇게 안 쓰거든. 일단 화산파란 이름이 붙었으면 무조건 무슨 정의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어떻게 알아들어 그거를. 김용 작가한테 뭐 얼마나 관심이 있길래 본인들은. 자, 어쨌거나 간에 그러니까 5번이 훨씬 적절해. 그렇답니다. 자, 1번은 뭐가 문제냐 하면은 리미테이션, 이게 뭔지를 얘기를 안 했어. 아니 아까 상대방이 앞에 없다며, 비언어적 그 대화 없다며. 근데 그거는 글쓰기의 문제일 뿐이지 컨버세이션 대화의 문제는 아니잖아. 여기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부분은, 그러니까는 뭔가 위험성이 있다라고 지적한 부분은, 아니 대화가 아니라 글쓰기에서는 상대방이 앞에 없으니까 요거밖에 없거든. 글쓰기 얘기만 한 거지 대화에 무슨 문제점이라는 걸 얘기한 적은 없어. 그래서야 대화의 한계라는 걸 얘기한 적도 없어.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안 나온 말을 적절하게 빼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나온 말을 다른 말로 옮길 수 있는 거. 이거 우리 문제 풀 때 여러 번 얘기했던 건데, 패러프레이즈가 무엇보다도 중요해. 패러프레이즈 무슨 말? 어떤 단어나 표현을 비슷한 맥락의 같은 건 표현은 아니야. 같은 말은 아니지만 바꿔 써도 되는 말. 게다가 수능 레벨 정도 오면은 그 패러프레이즈가 말 그대로 프레이즈가 돼버려. 어떤 특정 단어 하나가 아니라 어떤 문구 아니면 문장 전체, 그런 거를 다른 말로 옮길 수 있는 능력, 그런 게 돼버려. 지금도 그렇게 얘기한 거야. Absent reader's response, 이 부분이 writing does not permit, 이 부분을 없는 독자의 반응이라고 얘기한 거야. 그렇답니다. 또 뭐 있을까? 34번. 그렇지요. 자, 이 말 나오자마자 나 같은 사람들은 이거부터 시작했을 거야. 듣는 순간 골이 아파지는 이름이 먼저 튀어나왔거든. 첫 번째 단어 이 양반. 지은이가 방학 동안 서울을 간다는구나. 난 왜 들은 기억이 안 나지? 여튼간에 그래도 녹화는 계속 하는 게 맞겠다. 자, 그래요. 자, 하여간 칸트 이름, 이 양반 엠마뉴엘 칸트 이름 들어본 적 있으심? 뭐한 사람인지. 의무? 이름은 유명한데 뭐 했는지는, 뭔 말 했는지는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아서. 철학자인 건 알 거야. 사실 철학자라는 사람들이 좀 그래. 본인이 뭔 말 했는지 의외로 잘 안 알려진 사람들이 많아. 자, 칸트의 정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은 말입니다. 자, 이거 나무 위키를 보는 게 차라리 나을 거야. 자, 어이쿠야, 사상 인식론 뭐 어쩌고, 그냥 유명한 말이 뭐 있는지, 선험적 종합 판단, 코페르니쿠스적 혁명, 인식론, 형이상학. 형이상학까지는 그래도 조금 말만 할 거야. 여튼간에 이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이것 때문에, 이 책에 대해서 아니면 이 이론에 대해서는 좀 알 필요가 있긴 합니다. 뭐 그보다는 칸트의 명언에 대해서만 좀 생각해보자. 나는 생각한다, 고로나는 존재한다라던가. 자,
정원 명령 뭐 그렇고 모르겠다. 인간은 지식을 가지는 존재로서 좀 모르겠다. 나도 그냥 뭐 별이 빛나는 하늘은 뭐 어쩌고 마음속에 도덕률은 어쩌고 저쩌고 뭐 마음속에 아우 몰라. 하여간 그냥 칸트야. 칸트 유명한 사람이야. 그냥 독일의 철학자야 그냥. 그리고 뭐 도덕성이 중요하대. 윤리가 중요하대. 이성이 중요하대. 이 사람이 언제적 사람인지만이라도 좀 알아놓자. 언제적 사람이냐 하면은 1724년 사람이야. 1724년도에 태어나가지고 1804년도에 죽었습니다. 말인즉슨 이 사람 살아있던 시절에 프랑스에서 큰일 나지. 무슨 얘기? 이거 프랑스 혁명 1789년부터 1799년 에마뉴엘 칸트 1724년에 태어나서 1804년도에 죽었대요. 자, 그러니까는 에마뉴엘 칸트가 한 50살 정도 되던 시절에 프랑스 혁명이 벌어졌네. 50살 좀 넘었을 때구나. 뭐 여튼 간에 프랑스 혁명과 칸트는 분명히 있는 사람입니다. 뭐 그래 그냥 뭐 하여간 좋은 말씀하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칸트는 강한 옹호자였대. 룰 오브 로의 법치주의에 뭐로써 궁극적인 개런티, 궁극적인 보장, 사회의 궁극적인 마지막에 최후의 보루라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게 법이었다고. 그게 security와 peace의 개런티만이 아니라 freedom의 개런티로도, 이 오브 어쩌고저쩌고는 앞에 개런티에 붙어있는 말입니다. 오브 freedom도 앞에 개런티에 붙어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안보, 그러니까는 뭐 평화하고 안전의 궁극적인 보장만이 아니라 자유의 보장을 위해서도 법이라는 게 필요했다고. 그는 믿었대. 대절이야라고. 인간 사회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이야. 앞으로가 아니라 towards, 향해서, 더 이성적인 형태를 향해서. 근데 어떤 이성적인 형태냐 하면은 효율적이고 바인딩한 legal frameworks에 의해서 규정되는, 효율적이고 바인드, 꽉 묶여있는 법적인 틀에 의해서 규정되는 더 이성적인 형태 쪽으로 인간 사회는 나아가고 있다 라고. 이 사람 이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믿음을 갖고 있었단 말이지. 그리고 인간의 도덕 윤리에 대해서도, 그러니까는 성선설이라는 거를 믿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해도 나쁘진 않을 거야. 성선설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선이라는 걸 갖고 있으니까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걸 충분히 용서해줄 수 있고 뭐 어쩌고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성선설이 더 무서워. 동양 철학에서도 그렇고 서양 철학에서도 그렇고 똑같이 성선설을 외치는 사람들은 같은 거를 주장하거든? 뭐냐면은 악한 사람, 뿌리 깊이 악한 사람이 있어. 아니면은 우리 동양에서도 그랬어. 왕들이 정치를 잘못하면은 성선설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저건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죽여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 성악설이 그런 점에서 오히려 착하다니까? 성악설은 어차피 인간은 나쁜 놈들인지라, 인간이 저런 식으로 악독하게 행동하는 거는 저것도 인간적인 행동이다 라고 생각을 해. 하지만 성선설은 악한 행동을 하잖아? 그럼 인간 아닌 이 돼버려. 훨씬 무서워. 여튼간에 효율적이고 그렇게 꽉 묶어주는 법적인 틀에 의해서 규정된 이성적인 형태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사회는 더 나은 쪽으로 움직이고 있대. 왜냐 하면 오로지 그러한 틀이야말로 사람들이 조화롭게 사는 걸 가능하게 하거든.
To live가 1번, to prosper가 2번, and to cooperate가 3번이겠지 뭐. 자, 그러니까는 그러한 법적인 틀이야말로 사람들이 조화롭게 살게 하고 번영하게 하고 협력도 하게 한다 라고. 이 사람은 법이 있어야 사람도 협력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한 모양이야. 그러나 inevitable progress에 대한 그의 믿음은 inevitable, 피할 수 없는, 은근히 많이 쓰는 말입니다 이거. 피할 수 없는 진보에 대한 그의 믿음은 기반을 두고 있는 게 아니었다. 피할 수 없는 진보, 인간 사회는 당연히 진보하는 쪽으로 나간다라는 그의 믿음은 긍정적이거나 하이마인드된 높은 곳에 있는 정신, 인간 본성의 뭐 그런 긍정적인 부분이나 인간 본성의 좀 신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을 따라가는 게 아니래. 오히려 대조적으로 그것은 홉스의 아웃룩에 더 가깝대. 홉스 이름 또 나왔습니다. 이 양반은 그래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뭐 좀 알고 있지 않음? 리바이어던이라든지 뭐 그런 거? 만인에 대한 투쟁. 이 말 들어본 적 있으심? 그거 얘기한 양반이야. 인간은 서로 원래 치고받고 싸우는 놈들이라고. 뭐 홉스의 사상을 가장 잘 이은 그 뭐랄까 나루토에서 나온 유명한 한마디 있잖아. 말이 좀 바뀌었지 이제. 사람은 5놈만 모이면 한 놈은 반드시 또라이가 된다는 또라이 보존형의 법칙. 홉스 사상과 굉장히 잘 맞는 것 같기도 해. 어쨌거나 인간은 서로가 서로를 못 믿고 서로는 싸우는 거야. 그래서 인간의 violent하고 conflict한 prone nature야. 인간이 폭력적이고 갈등을 프론이 무슨 뜻? 비프론 2 정도가 나오긴 하지만 어쨌거나 뭐뭐 하는 데 있어서 프론? 경향이 있고 성향이 있고 뭐하기 당하기 쉬운 나쁜 뜻의 주로서 요런 단어야. 뒤에 일반적으로 투부정사를 많이 쓰는데 be prone to injury, 아니 투부정사가 아니라 전치사를 많이 쓰는데 뭐 당하기 쉬운, 하기 쉽고 당하기 쉬운 뭐 그런 뜻이야. 뭐뭐에 취약한, 뭐뭐 하는 성향이 있는 건데 나쁜 쪽에 대한 성향. 좋은 쪽으로는 절대 안 씁니다.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프론 다음에 to를 자주 쓴다는 건 좀 알아놓으면 좋겠어.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쓰고 있는 건 아닌데 갈등을 일으키기 쉬운 그런 본성은, 네이처 본성은 투부정사를 필수적으로 만든다. 가목적어. 설립하고 유지하는 것. 효율적인 법적 프레임워크, 법적 틀을 만들고 유지하는 걸 필수적으로 만든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서. 세큐는 확보하다라고 하자. 그러니까는 칸트 이 양반이 세계가 좀 더 좋은 쪽으로 계속 발전할 거다라고 한 거는 인간을 믿어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 그렇다고? 인간을 안 믿기 때문에 인간은 법을 따라가게 돼 있어서 그런 거야. 우리는 카운트 온 할 수 없다. 카운트 온 무슨 뜻일까? You can count on me. 참 많이 쓰는 표현이거든? 아니. 지금은 맞닥뜨리란 뜻을 쓴 거 아니야. 의지하다. You can count on me. 나만 믿어. 뭐 이런 단어거든? 카운트 온까지 써야 돼. 카운트 자체는 그럴 뜻 없어. 우리는 의지할 수가 없다. 이거 근데 구어체에서 많이 쓰는 말이니까 좀 알아놓자. 사람들의 benevolence나 goodwill에 의지할 수가 없다. benevolence, 자비심? 그래, 알려준 게 어디냐? 근데 알아두는 게 좋은 단어긴 해. 일단은 베네자가 들어가면은 뭔가 좋은 뜻이라는 건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왜 저번에 베네핏도 얘기했지만은 베네가 원래 축복이라는 뜻이라는 얘기 좀 했었을 거야. 그래서 뭐 카페 베네, 카페 축복이 뭐 이런 뜻이거든. 요즘 카페 베네 없지 참. 뭐 사업 잘못해서 망했지. 뭐 여튼간에 좋은 뜻이야. 자비심. 혹은 뭐 좋은 의지, 선의.
우리는 사람들의 자비심이나 선의에 의존할 수 없지만 심지어 악마의 본성, 악마의 국가일지라도 조화롭게 살 수가 있다. 법적 시스템 하에서는. 모든 시민을 동등하게 묶어주는 법적 시스템 하에서는. 나는 이 말에 동의하기 힘들세. 법 자체가 잘 짜여 있다고 해가지고 사회가 조화롭게 잘 굴러가는 건 아니라는 거는 우리 바로 윗동네에 있는 어떤 깡패 국가가 잘 해주고 계십니다. 저 나라에도 법이 있어. 그 법을 지키는 사람들, 혹은 그 법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가 더 중요한 것 같긴 해. 뭐 어쨌거나 ideally 이상적으로 법이라는 거는 embodiment야. 그러한 정치적 원리의 embodiment. 이거 embodiment? 응? 상징. 뭐 상징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 구현. 바디자가 들어가면 일단 몸체자가 들어가는 건데 인바디가 뭐 그러니까는 형태를 만들다, 뭐 구현하다, 뭐 이런 뜻이기도 하거든. 담고 있다 라는 뜻이기도 해. 그래서 상징도 틀린 말은 아니야. 뭐 상징이라고 봐도 되는데 여기서 상징이라는 거는 어떤 사상이나 그런 거를 대표적인 표상, 어떤 표상으로서 만들어 놓은 거라는 의미의 상징에 좀 가까울 거야. 자, 어쨌거나 그런 정치적 원리의 구현이다. 근데 어떤 정치적 원리냐 하면은 모든 이성적인 존재들, being 존재라고 해석합시다. 우리말로는 being 해석하기가 좀 그래. 모든 이성적인 존재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정치적 원칙의 구현이다. 라고. 예. 하여간 칸트 요양반은 법이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고 이성이라는 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어. 만약 그러한 법이 금지한다면, 그들이 무언가 하는 걸 금지한다면, 근데 어떤 거냐 하면은 그들이 이성적으로 하기로 선택하지 않을, 어쨌거나 something 다음에 대절의 목적어는 두의 목적어가 없으니까는 이거 관계대명사 맞아. 어쨌거나 할 거라고 이성적으로 선택하지 않는 무언가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면, 이 마지막 문장이 핵심이야. 말을 자꾸 뒤집어. 만약에 그러한 법, 어떤 법? 좋은 법, 나쁜 법? 아니, 그 앞문장을 볼 때 이상적으로 법이라는 거는 모든 이성적 존재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정치적 원칙의 구현이야. 좋은 법이야. 이상적인 법. 만약에 그 이상적인 법이 여기서 대목이 사람들이야. 사람들이 뭔가를 못하게 한다면, 내가 뭘 못하게 한다고? 어쨌거나 이성적으로 선택하지 않을, 이성적으로 안 하는 걸 선택할? 어쨌거나 이거 좋은 말일까 나쁜 말일까? 이 썸띵은 좋은 걸까 나쁜 걸까? 좋은 거야. 왜? 어쨌거나 이성이라는 걸 갖고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안 할 일들을 그 이상적인 법이 금지한다면, 어쨌거나 제정신 박힌 놈들은 안 할 일을 법에서 금지하고, 그런다면 그 법은, 이게 문제야. 그러면 그 법은 cannot be 다음에 말을 또 뒤집었어. 한 문장 가서 말을 3번 뒤집었어. 양심이 어디가 계심? 그렇다면 그 법은 reasonably 이성적으로 confining 하는 human liberty로서, confine? 무슨 뜻?
좋은 뜻, 나쁜 뜻? 무슨 뜻일까, confine이? 국한하다란 뜻이야? 인간의 자유를, 자, confine. 사실 원래 뜻은 그렇게 나쁜 뜻은 아니거든? 자, 사전을 한번 좀 뒤져보자. 왜냐하면은, fine은 좋은 이라는 건 뭐 고운 거고 갈고 닦고 뭐 그런 거잖아. con은 함께야. 근데, 함께 갈고 닦다 이런 뜻이면 어째서인지 국한시키다라는 단어가 되고 있어. 실제로 국한시키다라는 단어 맞아, 아까 얘기한 거? 딱 가두고, 뭐 그러는 거. 이게 좋은 뜻이 아니야, 이게. 어원은 딱히 나쁜 뜻이 아닌데 어쨌거나 인간의 자유를 국한하고 제한하는 걸로써 여겨진다. 2번 정의 시스템의 강력한 수호자로서 보여진다. 3번 그들의 자유의 restraint로서 이해된다. restraint? 아니 못 들었어. 제약. 자, 앞에 confine의 명사형이야. confinement도 있긴 하지만은 confine의 명사형은 대부분 restraint라고 합니다. 자유의 제한으로서 여겨진다. 제약으로서 여겨진다. 4번 효율적으로 강요된다. 아니면은 뭐 제정된다. 그들의 evil nature를 사악한 본질을 suppress, 억압하게. 4번 이상적인 법적 틀의 assumption 뜻이 두 가지 있는데 가정 맞고 assum이라는 말이 기본적으로 가정하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떠맞다라는 뜻도 있거든. 자, 그래서 또 사전을 뒤져보자. 사전 참 자주 뒤져보게 만든다. 그래서 이런 뜻이 있어. 가정일 때는 이거 추정상정이 이게 가정이니까. 근데 그거 말고 떠맞다는 뜻이 있다 그랬잖아. 그럴 때는 인수. 회사 같은 거를 떠맞는 걸 인수한다 그러잖아. 장악한다. 주로 가정이라는 뜻으로 많이 써. 자, 이상적 법적 틀의 가정으로서. 자, 근데 말이지.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은 좋은 말일까, 나쁜 말일까? 말을 3번 뒤집었다는 걸 조심해야 돼. 자, 앞부분을 좀 다시 읽어봐야 돼. 문제 진짜 개떡같았거든? 자, 하여간, 칸트는 인간의 인간 사회에서 뭐가 중요하다 그랬다고? 법이 중요하다 그랬어. 자, 근데 법이 왜 중요하다고? 이성을 잘 실현시키기 위해서. 자, 근데 말입니다. 앞에 이런 말이 있어. 자, 우리는 사람들의 그런 뭐 선의에 기댈 수가 없지만, 악마들의 국가라도 법만 잘 동등하게 잘 짜여져 있으면은 의외로 조화롭게 살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는 법이 무지하게 중요하다. 법만 잘 짜면 중요하다. 자, 악인들 집단이라도 법이 잘 짜여지면 오케이래. 다음 문장을 보면은 이상적으로는 근데 뭐 사람들이 다 악인이 살지 않고 악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다 선한 사람들만 모여 산다고 하더라도 그 법이라는 거는 모든 이성적 존재가 선택할 수 있는 정치 원칙이래. 그러니까 선인에게 있어서 법이라는 거는
이성적 선택의 자유로운 결과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자, 그래서 마지막에 법이 어쨌거나 선인 이성적인 사람들이 안 할 일을 금지한다면, 하라고 한 것도 아니야. 금지한다면 뒤에는 좋은 말이 올까 나쁜 말이 올까? 좋은 말이 와야 되는데 법은 뭐뭐 못할 거다. 자, 법이 어쨌거나 안 할 일이라고 해도 법이 금지한다면은 법은 일단 아닌 것부터 좀 빼보자. 아닌 것부터 빼보면은 1번 인간 자유를 이성적으로 국한하는 걸로 여겨질 거다. 일단 물음표 좀 쳐봅시다. 2번 정의 시스템의 보호자로서 보여질 거다. 이건 아닌 것 같아. 나오면 안 되는 말이 나왔어. 어떤 거? 그치. 정의 시스템이라는 거에 대한 얘기 우리 한 적이 없어. 3번 자유의 제한으로서 여겨질 거다. 자, 자유의 제한으로서 이해되지는 않을 거다. 법은 자유의 제약으로 이해되지는 않을 거다. 자, 그러니까 자유를 제약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그럼 일본하고 같은 말 아닌가? 리버티나 프리덤이나 기본적으로 비슷한 말이니까 인간의 뭐 자유를 제약하는 1번하고 3번 뭐가 다를까? 이게 그 문제지? 그 AI도 못 풀었다는. 당연히 AI도 못 풀어. 모르겠어 나도. 이 말이 들어갔고 리즈너블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차이인데 모르겠어. 1번 아니면 3번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일단은 뭐 4번 그들의 악한 본질을 효율적으로 억압하도록 강요되지는 못할 거다. 말을 몇 번씩 뒤집었다는 거 주의해야 돼 이거. 악의 본질은 효율적으로 억압한다는 거야? 못한다는 거야?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아니야. 5번 이상적 법적 틀에 가정 안에서 받아들여질 거다. 이것도 문제거든? 왜? assumption이라는 단어가 이중적인 단어라 그랬어. 이런 단어 쓰면 안 됐어. 왜? 이상적 법적 틀에 장악 이내에서 받아들여질 거다라고 하면 얘기가 달라지거든. 이상적인 법적 틀이 안에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어쨌거나 안 할 일을 금지한다면은 법은 이상적 틀 안에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만약에 장악이라고 해석한다면 장악 안에 있는 걸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니까 그래도 답은 아니긴 해. 왜? 이상적인 법이 장악한다는 거야? 못한다는 거야? 못한다니까.
결국에는 1번이냐 3번이냐의 문제인데 예, AI도 못 풀만 합니다. 답은 3번 맞냐? 뭐야? 답은 3번인데 아니 하고 싶은 말이 뭔지는 알겠어. 자, 뭔 얘기냐 하면은 어쨌거나 안 할 일을 금지. 이거 사실은 여기서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야. 다른데 나는 이거를 다른 데서 본 적이 있거든. 이거를 칸트 얘기도 아니야. 칸트 얘기가 아니라 다른 그 철학책에서 본 적 있어. 이거 누구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나도 정확히 어디서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얘기해. 이거 내가 이걸 어디서 어떻게 보게 됐냐 하면은 박근혜가 본 거야. 박근혜 쫓겨나던 시절에 박근혜는 죄를 지은 걸까 안 지은 걸까? 이 얘기에 대해서 그럼 지은 죄는 과연 무엇일까? 멍청한 건 죄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사실 이거 나는 이 문제를 낸 사람은 상당한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박근혜가 아니라 윤석열이를 박근혜와 똑같은 입장으로 씹어대고 싶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다고?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뭔 얘기냐 하면은 그러니까는 법에서 너무 당연하게 아무것도 안 할 거를 법에서 금지를 한다면은 그거는 자유에 대한 제약일까 아닐까? 그거 자유에 대한 제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유된 제약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 그 반대. 내가 지금 헛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자유에 대한 제약으로서 이해될 수 없다. 그러니까는 어차피 안 할 일을 법에서 금지한다는 거는 그거는 폭력일까 아닐까? 폭력이 아니라는 얘기야. 당연히 인간이라면 안 할 거니까는 법에 적어 놓는 게 맞을까? 법에 안 적어도 되는 거 아닐까? 자, 뭔 얘기? 이 사람이 독일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 딴 얘기 좀 해보면은, 사실 딴 얘기는 아니야. 이 정반대에 있는 입장, 정반대의 법 철학을 갖고 있는 나라가 있어. 미국이야.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 계열의 법이 존재해. 하나는 독일식 법. 하나는 대륙법이라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독일식 법하고 미국식 법이야. 이 두 개의 차이가 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거 상식으로 알아놓는 게 좋아. 수능 영어 문제 같은 데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주제니까. 독일식 법은 이런 거야. 독일식 법은 모든 게 법전에 다 적혀 있어. 미국식 법은 헌법 한 장 딸랑이 있어. 수정헌법이라서 좀 여러 장으로 들었지만은, 어쨌거나 간에. 미국은 법전이, A4 용지 몇 장이야. 한국은 법전 두께가 이때만에 한 손으로 죽었다 깨도 못 집어. 자, 한국은 독일식 법일까? 미국식 법일까? 독일식 법이야. 슬슬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실 것 같지 않으십니까? 이거? 이 양반, 독일식 법의 창시자야, 이 양반이. 칸트가. 칸트의 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독일의 법전들이 쓰여진 거야. 이후에 이제 비스마르크라는 그 독일 제국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2차 세계대전도 지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도 계속 독일법은 이 칸트의 사상을 한 번도 놓은 적이 없었어. 그러니까 법전에는 시시콜콜 다 적혀 있어. 모든 게 다 적혀 있어. 거꾸로 얘기하면은 법전에 안 적혀 있는 거는 법을 적용시킬 수가 없어. 한국 법은 그래.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바빠. 혹시라도 법에 빵꾸난 거 없는지 계속 뒤져보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빵꾸난 거 얼마든지 보이거든. 박근혜 얘기 왜 했는지 알 것 같으십니까? 박근혜, 윤석열, 엄밀히 말하면 김건희지. 이 두 양반들, 엄밀히 말하면 박근혜 뒤에 있던 최순실, 윤석열 뒤에 있던 김건희, 이 두 양반의 공통점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무속에 빠져 있었어. 이 양반들이 한 일은 무속에 따라간 거야. 광화문에 무슨 팔귀에 뭐를 세우고 어쩌고저쩌고. 아니면은 맨날 누구처럼 그냥 12월 3일날 계엄한 거는 점집에 점 봐서 그런 거다.
뭐 그런 것들, 뭐 숫자 5가 중요하다는 둥, 뭐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뭐 다닌다는 둥, 뭐 어쩌고 그런 것들. 이거 무속이거든. 자, 이건 법에 걸릴까 안 걸릴까? 그게 문제야. 이거 법에는 개뻘 소리라도 다 적어놔야 된다는 얘기야. 당연히 고양이는 당연히 고양이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말리진 않을 거야 사람들이. 그래도 전자레인지에는 고양이를 전자레인지에 넣지 마세요라고 적어 넣어야 된다는 거의 그런 느낌인데 실제로 미국에서 적어놓은 놈이 그 고양이를 집어넣고 말린 놈이 있었다는 얘기지. 어쨌거나 간에 그래. 칸트라는 사람을 생각해보면은 그 결론을 내리면 대충 맞아. 칸트의 사상이 뭐 이성을 따른다는 둥, 성선설이니 성악설이니 뭐 이런저런 얘기들 하는데 칸트의 가장 중요한 사상이, 칸트 사상의 가장 핵심은 시시콜콜 법에 다 적어놔야 된다요. 인간의 이성만 믿지 마라. 관습법 믿지 마라. 미국 법은 아니야. 미국 법은 정반대야. 미국은 판례가 모든 판결의 기본이야.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헌법은 있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나머지는 법전이 하나도 없고 이전에 다른 판사들이 했던 판례들 있잖아. 그 판례가 다음 판결의 기준이 돼. 근데 이거는 바꿔서 얘기하면은 이전 판사가 미친놈이었으면은 뒤에 판사들은 답도 없는 거야 이거. 다만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에서는 징역 5,000년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지금 5,000년까지 살아간 거고 한 3,400년 나와. 징역 3,400년 이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튀어나오는 거야. 하지만 한국법, 독일 계열의 법이나 한국법에서는 죽을 죄를 져서 무기징역을 살아도 25년 이상은 안 살아. 왜?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거든. 한국에서 독일식 법을 따르는 한국법에서 이를테면은 지금 그 뭐 내란법 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 평생 감옥에서 못 나오게 하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 뭘까요? 무슨 판결을 내려야 될까? 사형 판결 말고 답이 없어. 무기징역도 기한을 정해놓지 않은 것뿐이지 25년 넘으면 그냥 나와. 최대 25년까지라고 봐야 돼. 사형은 아니야. 사형은 집행을 안 하고 있잖아. 집행을 안 하는 대신 죽을 때까지 가둬놓는 그런 느낌이지. 그래서 우리나라 사형제도 폐지를 안 하는 거야. 실제 사형 안 하는 국가인데도. 근데 뭐 어쨌거나 간에 그런 거야. 시시콜콜 법에다 적어놔야 된다. 자, 그러니까는 누구나 다 할 일이라도 금지한다는 법은 여전히 법전에 있어야 돼. 그게 칸트 사상의 핵심 중에 하나야. 네, 그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럼에도 그걸 안다고 해도 1번지 3번지 안 맞추기 힘들어. 이성적으로 이 말이 들어갔다는 게 문제라는 건데, 이성적으로. 왜? 이성적인 사람들이 당연히 안 할 짓을 금지하는 것도 이성적으로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걸로 여겨질 수는 없다. 이성적으로 안 할 일을 금지하는 건 이성적으로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걸로 여겨질 수 없다. 이성적으로란 말이 안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은.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 이거에 대한 답은 정말로 지들만 알고 있을 거야. 아니, 자기들도 모르는 것 같던데? 왜? 작가가 몰랐잖아! 이 글 쓴 본인이 몰랐어, 본인이. 아니, 본인이 그 얘기 하셨잖아, 이거. 우리나라에서 이게 하도 말 많으니까, 이게 1번이냐, 3번이냐, 말이 많으니까는 원작자한테 당연히 연락이 갔어. 물론 저번에 한번 얘기하지 않았으니 원작자가 한마디 했다고? 이런 거 시험 문제로 내지 마세요! 라고 한마디 했다고. 그렇긴 하지만은, 이렇게 잘라내면 안 되지. 여튼, 그렇답니다. 한 문제 정도만 더 보든지 아니면은 수능특강으로 넘어가든지. 근데, 좀 전에 나도 얘기를 들었는데, 지은이가 방학 동안에 서울 갔다 온대. 그래가지고 당분간 또 우리 둘이 해야 될 것 같아. 여튼, 그래서 우리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다른 질문? 또 뭐 있을까? 39번. 자, 봅시다. 차이점은 대절이래. 게임에서의 행동은, 게임이라는, 게임 세상에서의, 뭔 소리야 보는 거야. 게임 세상에서의 행동은 오로지 탐험될 수 있대. 뭘 통해서?
가상으로 구현된 공간, 아바타에. 이거는 상식선에서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아바타 뭔지? 아바타가 뭐였지? 영화 제목은 아니고. 게임상에서의 캐릭터라고 봐도 돼. 그렇게 본다 그러면 크게 틀린 말은 아니야. 물론 뭐 아바타라는 게 뭔지 뭐 어원이라든지 어디서 나왔는지 도대체 세계 최초의 초창기 그 RPG 게임에 그러니까는 뭐 그 게임에서 이게 어떤 식으로 쓰였는지 이 이름이 어디서 나왔는지 뭐 그건 그렇다고 넘어가고 원래 아바타는 화신이란 뜻이거든. 근데 원래 화신이란 뜻이 게임상에서 옛날에 있어. 세계 최초까지는 아니고 세계에서 한 3번째 정도? 에 개발된 RPG 게임 중에 하나에 쓰이던 주인공 캐릭터 이름이 아바타였다 뭐 그런 거 정도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십시다. 어쨌거나 게임 캐릭터라고 합시다. 게임 캐릭터의 가상으로 바디리 몸적인 그냥 바디자란 말이 들어가면은 구현, 구체화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나아. 가상으로 그 바디리 좀 신경 쓰니까 그래도 사진 한번 뒤져볼까? 신체의 몸 전체. 아니 이렇게 보긴 좀 그런데 아니 왜냐면 내가 게임상에서 바디 관련된 말을 많이 들어봤거든. 근데 어쨌거나 간에 뭐 결과적으로는 그냥 아바타 내 게임 캐릭터. 그러니까는 게임 세상에서의 행동이라는 거는 오로지 게임 캐릭터를 통해서만 탐험될 수 있다. 그치 뭐 게임 안에서의 세상은 내가 직접 들어간 게 아니라 내 게임 캐릭터가 들어가는 거잖아. 자 보십시다. 비디오 게임이라는 거는 그 자신의 현실의 모델을 갖고 있다. 그 자신의 내적이 있고 플레이어의 외적인 현실로부터는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인터널이 1번, 세퍼레이트가 2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시떡게임의 그 플레이어가 돼가지고 뭐 게임 속에 갇혀가지고 가상 게임 속에 갇혀서 못 나오는 뭐 소드 아트 온라인 뭐 그런 게 아니라고 한 이상, 비디오 게임은 자기만의 세계관이 있기 마련이지. 인간 세계랑은 다르지. 그 플레이어의 구현된 몸의 공간, 플레이어의 몸의 공간, 캐릭터, 그리고 아바타가 있는 공간. 그러니까는 어쨌거나 뭐 플레이어의 몸이 있는 공간과 아바타의 몸이 있는 공간으로부터는 좀 떨어져 있어야 된다. 나는 게임 캐릭터는 그런 거고. 뭐 말을 좀 애매하게 했는데 일단 넘어가자. 아바타가 구현된 공간, 아바타의 몸이라는 거는 그게 뭐냐 하면은 게임 세계에서의 아바타의 잠재적인 행동들인 아바타가 움직이는 공간은 유일한 방식이다. 그게 뭐냐 하면은 외적인 현실, 게임 세계의 외적인 현실에서의 현실이 인지될 수 있는. 말 진짜 어렵게 하고 있는데 이거 뭔 소리일까? 진짜 아무것도 아닌 얘기거든? 눈이 얘기하지만은 할 말 없으면 말을 어렵게 해. 어쨌거나 간에 이거 뭔 소리? 게임 세상에서 아바타의 잠재적인 행동인 아바타의 신체 공간은 게임 세상의 외적 현실의 인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다. 아니 그건 앞 문장이야. 우리가 게임 속에서 볼 수 있는 거는 게임 캐릭터들이 돌아다닐 수 있는 데밖에 없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게임에서 딱 만들어놓은 그 세계 안에서만, 그 세계만, 우리의 바깥에 있는, 게임 바깥에 있는 우리들은 게임이 정해놓은 그 세계밖에 몰라.
자, 현실에서 인지라는 거는 행동을 필요로 한다. 플레이어들은 그들의 인지 필드를 게임 안에서 연장한다. 게임 안으로 연장한다. 익스텐드. 아바타의 행동, 아바타의 가능한 행동을 인컴패스하는, 인컴패스? 말만 어렵게 한 거야. 컴패스가 뭐였지? 이거 둘러싸다는 뜻일 텐데. 맞아. 인컴패스. 요거지만은, 요거야. 둘러싸다. 여튼간에 아바타 게임 캐릭터의 이용 가능한 행동을 둘러싸는 뭐 그 인식 필드, 인식의 범위. 그러니까 인식 캐릭터들은 인식의 범위를 게임상에서 게임 캐릭터가 움직일 수 있는 그 안으로 연장을 한다고? 뭔 얘기? 나는 게임상에 있는 캐릭터 안에 캐릭터에다가 내가 이 감정이 입도하고 내가 그 게임 캐릭터처럼 내가 게임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활동을 한다고. 물론 돌아다닐 수 있는 영역은 한정이 돼 있지만. 자, 인지와 행동의 피드백의 루프. 근데 네가 네 주변 세상을 탐험할 수 있게 해주는, 이 액션은 뭐 대절은 뭐 앞에 피드백 루프일 거야. 자, 그러니까는 네 주변, 이 말은 좀 애매하겠는데 네 주변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지가 문제야. 게임 속에서의 나야? 아니면은 현실 세계에서의 나야? 이건 또 모르겠어. 어쨌거나 세상을 탐험하게 해주는 그 인지와 행동이라는 거의 피드백 루프는 이제 한 단계 제거되었다. 자, now 이제 자, 뭐냐 하면은 이게 뭔 소리? 피드백이라니요? 피드백 루프라? 서로 간에 루프니까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야. 뱅뱅뱅뱅뱅이 도는 거야. 뭔 소리? 게임 캐릭터와 나 사이에는 계속 피드백이 오고 가고 있는 거야. 내가 게임 캐릭터를 움직이는 거. 움직인다는 그 외부 세계에서, 실제 세계에서 내가 게임 캐릭터를 마우스로 또닥또닥 아니면 키보드로 또닥또닥 뭐 WSAD 키를 눌러서든 뭐 아니면 마우스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여간 그 움직인다는 그 행동을 통해서 나는 게임 캐릭터를 움직이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그 캐릭터에 감정이입을 하게 된다고. 그 감정이 그 캐릭터가 살고 있는 그 세계관이 다시 나한테 돌아오는 거고, 나는 캐릭터를 움직이고 그 캐릭터의 세계관이 다시 나한테 어떤 감정을 주는 거고. 그러니까는 그래서 사람들이 게임 오버 당하기 싫어한다고. 왜 게임 오버 아니 그까지 게임 오버 당하면 뭐해? 아무면 어때? 다시 하면 되지. 근데 사람들이 정말로 그렇게 받아들이나? 아니지. 게임 오버 될 때마다 우아씨 이걸 이러지. 그 이유가 뭘까? 내가 감정이입을 하고 있기 때문이야. 서로 간의 피드백, 서로 간의 세계관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는 그걸 피드백 루프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네 주변 사이에 그 루프 뭐 그런 게 이제 한 단계 제거되었다. 서로 간에 뭐 단계들이 제거된다.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라고 난 좀 예상을 해보자. 대신에 인지하는 것, 우선적으로 너 자신의 몸뚱아리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인지되는 것 대신에 외부 세계에. 이게 사람이 게임에 자꾸 몰입하게 되다 보면, 아니 사실 보면 말이지, 유튜브에서 게임 방송 같은 거 보다 보면은 뭐 공포 게임 같은 걸 즐겨하는 그 유튜버들도 많잖아.
갑자기 앞에 뭐 깜놀 해서 누가 딱 튀어나왔어. 귀신이 딱 튀어나왔어. 그러면 아예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 사실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바 떨고 있네, 주접 싸고 있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 아니 그게 잘못된 행동은 아니야. 근데 내가 직접 그 게임을 해보고 있다 그러면 정말로 그 상황이 되기 쉬워. 예. 왜? 내가 직접 움직이고 있는 그 피드백, 내 손으로 오고 가고 있는 그 피드백이라는 거는 내가 단순히 시청하는 그거랑은 달라. 영화 보는 거랑 게임하는 거랑 확실히 달라. 그래서 게임 원작으로 만든 영화들은 대부분 망해. 뭐 여튼간에 여튼 그런 식의 서로 간의 그 벽이 하나씩 깨지는 거야. 그러면서 너는 인지하고 있는 중이야. 게임 세상을 아바타의 인터랙션을 통해서. 게임에 몰입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그냥 어렵게 하고 있는 거야. 전체적인 인지 시스템이 연장된 거야. 게임 세상 속으로. 자, 근데 어쨌거나 내용은 알겠어. 내용은 답이 뭐냐고. 자, difference, 차이점. 이게 핵심이겠지. 차이점이라는 거는 게임 세상에서의 액션은 오로지 아바타의 행동을 통해서만 탐험될 수 있다는 거. 게임 세상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아바타를 통해서만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게임 캐릭터로 움직임으로써 내가 게임을 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차이점이라고 한 걸 보면은 앞에 딴 얘기가 나와 있었어야 될 것 같아. 말을 뒤집은 거야. 그냥 however 대신에 difference is란 말 쓴 거야 그냥. 자, 그래서 앞에는 현실 세계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심? 확실한 거는 이번에 있는 이 말보다는 뒤에 있었어야 돼. 그러면 3번을 보자고. 플레이어들은 인지 세상을 게임 안으로 연장시킨다. 자, 이 말은 이제 3번 뒷부분은 현실 세계 얘기야, 게임 세계 얘기야. 3번 뒷부분. 플레이어들은 인지 영역을 게임 속을 애로 파고들린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그렇다는 거는 게임 속 얘기인 거야. 그래서 39번 답이 3번이었어. 내용도 내용이지만 또 기계적인 얘기야. 그러니까는 이 핵심이었던 거야. The difference is 차이점이라는 이라고 하는 건 앞에서 딴 얘기 나오고 다음 얘기로 넘어갈 때. 일단은 이 얘기 자체는 뭔지 아시겠습니까? 얘기 자체는 진짜 별거 아니야. 게임 캐릭터는 내 손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나는 게임에 몰입할 수 있다. 그냥 이게 다야 그냥. 플레이어들이 게임에 몰입하는 거는 그 캐릭터를 내 손으로 직접 움직이기 때문이야. 이 뒤에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은 무궁무진하겠는데, 물론 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잠깐 이런 얘기 했었지. 그래서 게임 원작 영화들은 죄다 망하는 거다. 라는 게임 원작 영화 중에 안 망한 게 뭐가 있었을까? 굳이 따진다 그러면은 레지던트 이블 정도? 그 정도 시리즈, 그것도 후반 가면 망하지. 레지던트 이블 2까지가 딱 좋았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건 완전히 장르를 바꿔가지고 다른 걸로 만들어버렸으니까 그랬지. 얼마 전에 몬스터 헌터도 망했어. 절대 안 망할 것 같던 워크래프트도 망했어. 하여간, 둠도 망했고, 하여간 영화 원작으로 해서 안 망한 거, 게임 원작으로 해서 안 망한 거라면은, 슈퍼마리오는 작년에 나왔던 슈퍼마리오는 조금 덜 망한 것 같긴 하더라. 아예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만들어가지고 애들이나 보세요 라고 했더니만은 애들은 그 내 손으로 움직이는 거하고 그 차이점을 잘 못 느껴서 그런 것 같긴 하더라. 그래, 한 요 정도쯤 얘기하십시다. 여튼 문제에 대한 답은 확실한데 한 번인데 인컴패스 이거 나오네. 둘러싸다라고. 지금 봤다 야. 오케이. 오늘은 한 요 정도쯤 보십시다. 자, 그러면 수능 문제에 대한 해설은 요 정도쯤 하고, 다음 시간에 그냥 마무리로 그냥 수능 특강 다 끝내버리고, 수능 특강도 금방 끝날 것 같으니까 진짜 몇 페이지 안 남았거든. 7페이지밖에 안 남았어. 그러니까는 혹시 모르니 수능 완성도 일단 가지고는 와보십시다.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끝.